자,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되자마자 나스닥 선물 100 지수가 이렇게 탁 치솟는 모습인데요. 자, 과연 CPI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 투자 관점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CPI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9시 반에 발표가 됐고요. 자, 실제치와 예측치가 있는데 실제치에서 대부분 파란색으로 나왔죠. 이 파란색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회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YOY 전년 동월 대비 비교해 보시면 5%로 나왔는데 예측치는 5.2%였습니다. 즉 컨센서스를 0.2%포인트 하회를 했고요. MOM 전월 대비로도 0.1%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그 밖에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계절 미조정 CPI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다 하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죠. 근데 사실 연준에서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는 부분이 그냥 CPI가 아니라 코어 CPI, 근원 물가 지수입니다. 즉 연준에서 좌시하고 있는 핵심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하지 않고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좀 찜찜한 부분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실질 임금 이것만 빨간색이잖아요. 즉 이거는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건데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0.1%로 전월 대비 예측치인 마이너스 0.2%보다 오히려 높게 나온 것입니다. 핵심 서비스 물가가 그만큼 어떻게 본다라면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CPI 데이터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식품, 에너지, 그 다음에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이게 바로 코어 CPI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식품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계속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플러스를 나타냈는데 3월에 들어서는 드디어 전월 대비 변화율이 0%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은 외식 물가는 역시나 0.6% 전월 대비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홈 물가, 집에서 해먹는 식자재 구입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0.3% 마이너스. 자, 그래서 0% 상승률로 나왔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크죠. 전월 대비 3.5% 하락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국제 유가가 3월 들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료비, 가솔린 비용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면서 3.5% 내리는 걸로 나타났죠. 자, 그래서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변동률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4월 들어서 오펙 플러스에서 추가적인 감산을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가 70불 초반에서 지금 80불까지 올라왔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4월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에너지 가격이 이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중요한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이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죠. 상품 같은 경우가 원래 그 전까지는 전반적인 이 서비스 물가 하락에 기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올 들어서는 플러스로 전환을 하더니 3월 들어서는 0.2% 전월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신차 가격이 0.4% 올라서 상승폭에 좀 기여를 했고요. 메디컬 케어 상품 역시 상승률이 0.6%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고차가 전월 대비 0.9% 하락을 했는데 원래는 1%, 2% 정도 전월 대비 계속해서 감소를 하다가 이제 감소폭, 하락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도 뭔가 상품에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률 하락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부동산, 렌트비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6%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월보다는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월에도 0.6% 상승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동산,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 1년 정도 레깅, 집값이 떨어지면은 1년 정도 후에 이 렌트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부분에서도 0.3% 전월 대비 상승을 했는데 일단 운송 서비스 이게 전월 대비 1.4% 상승을 해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메디컬 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5% 하락을 해서 하락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자, 기준금리 컨센 살펴보면요. CME 그룹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죠. 5월 기준금리 확률 CPI 발표 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4.5에서 4.75%
확률이 23.6%였는데, 즉 동결 확률이죠. CPI가 발표된 후에는 소폭 올랐죠. 33.5%로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5%에서 5.25%, 즉 현재 금리에서 25bp 인상 확률이 CPI 발표 전에는 76.4%였는데 66.5%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6월 기준금리 컴센을 살펴보면은 현재 금리에서 동결 확률이 역시나 21%에서 34%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25bp 인상 확률이 70.8%에서 64.4%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50bp 인상 확률 같은 경우에도 CPI 발표 전에는 8%, 한 1주 전, 하루 전 대비해서 계속해서 높아졌는데, 자, 이번 CPI가 둔화된 것을 보니까 1.6%로 일단은 낮아졌다.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일단 근원 물가는 잡히지 않았지만은 전반적인 이 CPI가 예상치를 하회한 이 부분에 좀 환호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채권 시장 반응을 보면요. 2년물 국채 금리가 이 CPI가 발표된 이후에 원래 4% 넘었었죠. 수직 낙하합니다. 그래서 3.9%까지 하락을 했고, 하락률은 거의 3%고요.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다시피 3.4%, 3.45%에서 3.3%대로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률은 1.7%입니다. 아무래도 이 기준금리와 연동되는 2년물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2년물이 더 빠르게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자, 어쨌거나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를 보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욱더 낮게 보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아직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 3시입니다. 이때 바로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 있거나 더 확대가 하거나 아니면 하락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3월 FOMC 당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은행 문제를 일단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 은행 문제가 이번 금리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SBB, 크레딧 스위스 이런 이슈가 터진 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이슈가 터진 이후에 빨리 예금보험공사라든지 각국의 정부 내지는 기업들이 조치를 취해서 빨리 막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대신에 이게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죠. 그래서 원래는 5.5%, 6%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다가 점도표를 그냥 더 많이 안 올리고 5.25% 정도의 컨센서스를 형성하게끔 결정을 했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 경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목표 물가 2%를 변경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착륙 가능성을 판단하긴 이르다. 예전에는 연착륙이 가능하다 얘기를 했는데 점점 경기 침체, 둔화 우려를 키우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FOMC 회의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첫 번째, 이 연준 위원들이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파월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밝혔지만은 연준 위원들 전부가 금리 인하에 반대를 한다. 아니면은 금리 인하에 반대를 하는 의원은 많긴 있긴 하지만은 몇몇 의원들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다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보는 뷰와 연준에서 보는 뷰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다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 라고 한다면은 너무나 시장이 앞서갔네 라고 하면서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주식에 약간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겠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경기 축이죠. 자,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파월이 약간 좀 자신 없는 발언을 당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준 위원들 회의록을 딱 열어보니까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도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 경제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또 주가가 엇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FOMC 의사록 결과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FOMC 의사록이 시장에서 원하는 것처럼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이 지금 4,200 약간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120주선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4,200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단기적으로 열려 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정고점이 12,300 정도입니다.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단기간에 갈 가능성은 낮고요.
전고점인 12,300까지는 좀 열려있다. 단, 이 저항선을 뚫기 위해서는 조만간 발표되는 실적,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감상 영향도 있지만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거의 바닥이다. 앞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자, 이런 코멘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발표할 그런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저항선을 뚫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CPI, 컨센서스는 하회를 했지만은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연준에서 보고 있는 이 근원 CPI,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러한 불씨는 좀 남아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새벽 3시에 발표되는 FOMC 의사록,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시장과 연준의 괴리가 있죠. 올해 안에 시장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연준은 인하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사록에서 과연 이 인하에 동의하는 그런 위원이 있는지, 그리고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따라서 향후 증시의 향방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저항 돌파 여부, S&P 500 같은 경우에 4,200, 나스닥 같은 경우에 12,300, 이거는 향후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지, 바닥을 통과를 하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멘트가 나온다면 저항선 역시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FOMC 의사록에서 긍정적인 그런 멘트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